가을 산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선한 바람, 붉게 물든 단풍, 은빛 억새,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이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할 준비가 되셨나요? 올가을 첫 산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성공적인 등산을 위한 핵심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등산화를 신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 산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물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등산화, 계절에 맞는 등산복 레이어링, 그리고 배낭과 간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을 산행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산은 대체로 경사가 심하고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화는 크게 로우컷, 미드컷, 하이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보호를 위해 초보자에게는 미드컷이나 하이컷을 추천하지만 많은 등산 초보자들이 로우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로우컷 등산화는 가볍고 움직임이 자유로워 편안하기 때문이죠. 브랜드에 따라 보통 트레킹화 또는 하이킹화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된 산행지에서는 로우컷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산행이 가능합니다. 발목이 강한 편이거나 균형 감각이 뛰어나거나 평탄한 코스를 주로 다닐 예정이라면 로우컷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이나 관악산처럼 암릉이 많은 산을 오를 계획이라면 미드컷 이상의 등산화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드컷 등산화는 발목을 적당히 보호하면서도 로우컷에 비해 안정감이 있어 다양한 지형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특히 바위나 돌이 많은 등산로에서 발목을 잡아주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하이컷 등산화는 발목을 더 높이 감싸주기 때문에 보호력이 뛰어나지만 무게감이 있고 두께감으로 인해 답답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험한 지형이나 장거리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이컷 등산화의 안정성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운동화나 러닝화로도 산에 오를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발들은 발목 보호 기능이 부족하여 경사진 등산로나 험한 지형에서는 발목을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접지력이 등산화에 비해 떨어져 미끄러운 등산로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에 젖은 바위나 축축한 나무뿌리 위에서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훨씬 증가합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험한 산행지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산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초보자에게는 꼭 고어텍스 같은 방수 소재의 등산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기성이 좋은 일반 트레킹화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산행이니만큼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선택해도 충분히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일상복보다 기능성 등산 의류가 훨씬 유리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해발고도에 따른 기온변화에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은 옷을 겹겹이 입는 것뿐만 아니라 각 층의 기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입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과 땀 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링은 주로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레이어로 피부에 직접 닿아 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에스터와 메리노울 같은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미드 레이어로 체온을 유지하고 보온성을 발휘합니다.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폴리에스터, 플리스, 다운 소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어인 아우터는 전체적인 레이어링 시스템의 방패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기능성 소재로 제작하여 방수 및 방풍 기능을 발휘하면서 체내 습기는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산에 오르신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레이어링만 잘해도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봄과 가을 산행 때는 3가지
레이어를 모두 활용하되 미드 레이어는 얇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의 얇은 옷으로 레이어링하면 상황에 맞게 옷을 조절하기 쉬워서 산행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름에는 베이스 레이어와 얇은 아우터만으로도 충분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성이 높은 미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두 겹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레깅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운동복 문화가 아웃도어 활동으로 확장된 결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레깅스는 움직임이 자유롭고 가벼워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능성 소재 덕분에 쾌적하고 체온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보호력과 내구성 측면이 일반적인 등산 바지에 비해 떨어질 수 있어 험한 지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깅스는 짧은 산행이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괜찮지만 바위가 많거나 수풀이 우거진 험한 지형에서는 일반 등산 바지가 더 안전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산행 환경을 고려하여 레깅스 착용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산 배낭 선택은 산행 중 편안함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경량 하이킹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배낭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20에서 30m 용량의 배낭이 당일 산행에 적합하다고 여겼으나 경량 하이킹 문화가 확산되면서 10에서 20m의 작은 배낭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낭의 크기는 개인의 필요와 산행 스타일 그리고 장비 경량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배낭을 고르실 때 이렇게 작은 배낭으로 다 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너무 큰 배낭보다는 작은 배낭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장비만 챙기면서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라고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등산 중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는 안전과 즐거운 산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보통 시간당 0.5에서 1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날씨가 덥거나 산행 강도가 높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를 드시면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 견과류, 말린 과일 등 휴대하기 편리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와 영양을 제공합니다. 초보자들은 물이나 간식을 소홀하게 준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수분과 영양 보충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탈수, 탈진,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인해 갈증,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준비할 때 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등산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종이 지도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나 구글에 특정 산 이름 플러스 등산 지도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산의 등산로 지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에 프린터로 출력하여 산에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종이 지도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나 액정 파손, 기기 고장에 대비하는 필수품입니다. 등산 중에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소모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치를 촬영하거나 등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경우엔 배터리 소모가 평소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화면 밝기를 높이고 GPS 기반의 등산 앱은 지속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 10,000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산에 가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설마 다 닳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산 중에는 배터리가 예상보다 더욱 빨리 닳습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와 함께 여분의 충전 케이블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등산 초보자에게 장갑과 무릎 보호대는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장갑은 등산 중에 거친 바위나 날카로운 나뭇가지, 가시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산로에 흔히 설치된 쇠난간이나 나무 데크 계단을 오를 때 손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난간을 잡을 때 화상을 예방하고 겨울철에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의한 동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특히 경사가 급한
산길을 내려올 때 유용합니다. 하산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어 관절을 보호하며 돌이 많은 지형에서 넘어질 때 무릎 부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러나 무릎 보호대는 착용 시에 다리의 움직임이 다소 제한될 수 있고 덥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등산 시에 모자와 선크림 사용은 매우 유용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하고 나무가 적은 산행지에서는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집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얼굴과 목을 자외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미국 식품의약 안정청 권고에 따라 15분에서 30분 전에 바르고 땀으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2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피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산 시 선글라스는 단순한 눈부심 방지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여 각막 손상, 백내장 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바람, 흙먼지, 날벌레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시켜 편안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등산 스틱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널리 사용하는 필수 장비로 산행 경험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처음엔 스틱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균형을 잡아주어 안전하게 산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틱은 단순하게 보행을 돕는 것 이상으로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체력 소모를 줄이며 산행 속도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험한 지역에서도 스틱을 사용하면 안전한 등산로를 선택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산행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헤드랜턴은 등산 시에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 산행이나 일몰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헤드랜턴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산로에서 넘어지거나 등산 스틱을 사용하거나 바위를 오르내릴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하산이 늦어질 경우엔 헤드랜턴은 안전한 귀가를 위한 필수품이 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에 구조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번거로워서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지 않지만 산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가 꽤 발생합니다. 또한 등산 중에 소화불량을 겪으면 산행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화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응급처치 키트는 네이버에서 약 5,000원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박담요는 등산 시에 비상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가볍고 크기가 작아 배낭에 쉽게 넣을 수 있으며 체온 유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조난 상황에서 유용하며 햇빛을 반사하여 더위를 피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등에서 1,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등산 중에는 속이 불편하거나 급동이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산행이 2배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는 대부분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위생과 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휴지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중에는 땀으로 인해 옷과 양말이 젖기 때문에 여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산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젖은 옷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등산에서 보온병은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특히 따뜻한 컵라면을 즐기고 싶어하는 등산객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ml에서 1리터 용량의 보온병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컵라면과 커피나 차를 충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면 작은 컵은 물 250ml가 필요하고 큰 사발은 400ml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개장 사발면은 370ml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500ml의 보온병은 컵라면 1개와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핫팩은 추운 날씨 등산에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양쪽 주머니나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일출 산행 시에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핫팩은 추운 날씨에 휴대폰과 함께 주머니에 넣어두면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가을 산행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품질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행복한 산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